9월 11일이었어. 이번엔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야. 빌라 1층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 자세히 보니 주차장 안에 있는 흰색 SUV 안에서 불이 난 거야. 그런데 이 신고가 접수된 곳이 또 있어. 성동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이었어. 차가 불에 타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인접서에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 그 흰색 SUV 차량이 뺑소니를 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트렁크 쪽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 번호를 보니까 그 차야. 뺑소니하고 도망간 그 차? 맞아. 맞아. 뺑소니를 하고 그 차가 불에 탔단 말이지? 응. 그때 갑자기 한 소방대원이 막 소리를 질러. 여자? 시신을 확인한 형사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큰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겠지. 당연하지.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 주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불탄 흰색 SUV는 피해 여성의 차량이야.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아, 목을 졸랐다. 그렇지. 피해자의 집이 바로 천안이더래. 근데 보니까 이 행적이 조금 이상해. 이상해. 경주, 울진, 포항, 심지어 강원도까지 갔더래. 이틀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야. 차가 전국을 돌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아산의 한 대형 마트였어. 아, 저거. 열렸어. 와이프 무서워. 어? 왜 이래? 피해자의 SUV는 범인과 함께 사라졌어. 저희가 볼 때는 원한 아니면 사이코패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련자들을 다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빌라를 바라보면서 살피는 남자가 있다. 자, 흰색 SUV. 우리는 CCTV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본 게 있어. 범인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큰 실수. 응. 범인이 빌라 문에 손을 댔을 때 그 지문이 남았던 거야. 지문 감식에 들어갔고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어. 바로 48세 김 씨.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럼 왜? 이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가. 근데 단서가 단서가 없었어. 하나도. 이미 짐까지 싹 다 비운 상태였거든. 김 씨가 자신을 추적할 증거를 없애고 있어. 지우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다 그 사람이 맞아. 김 씨가 저지른 전과들이야. 김 씨는 전과 22범이었어. 형사들의 추적을 쉽게 피하는 이유 이제 알겠지? 듣고 뭐 이렇게 알아간 게 너무 많아. 그렇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거다. 범죄 베테랑인 거지. 결국 형사들은 이 방법을 쓰기로 했어. 뭐 김 씨를 공개 수배한 거야. 이름 김일권, 나이 48. 그런데 그 시각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려. 이 전화를 받은 사람 누굴까? 성준 씨였어. 성준 씨. 이성준 씨죠? 얼마 전 폭행 사건 담당했던 경찰입니다.
그 당분간 그 외출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에요? 맞아. 바로 성준 씨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오토바이남. 이후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나타난 그 남자. 그가 바로 김일곤이었던 거야. 성동경찰서는 긴급하게 수사본부를 설치했어. 그리고 형사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오로지 김일곤을 잡는 데만 매달렸어. 납치 사건 발생 9일째인 9월 17일 수사본부에 갑자기 무전이 울려. 성수동에서 강도사건 발생. 강도사건 발생. 신고자는 동물병원 직원이야. 한 남자가 병원에 와서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하더래. 아니 걔도 안 때리고 무슨 알겠어 우리는 안다 약도 없고 나 줄 수도 없다 가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잠시 후 이 남자가 칼을 들고 다시 나타난 거야. 다시 나타나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야. 그 시각 인근 지구대원 2명이 우연히 동물병원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어. 그런 그들의 눈에 마침 한 남자가 딱 들어와. 마치 이거. 야, 너 김일곤이지? 격렬한 몸싸움 끝에 드디어 범행 9일 만에 김일곤을 잡았어. 범행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뭐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김일곤의 자백을 따라서 사건을 재구성을 해볼게. 먼저 9월 9일 처음 사건이 발생했던 아산의 대형 마트야. 피해자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자마자 김일곤은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어. 소리 지르면 죽는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얼마쯤 달렸을까?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는 척 하다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온 힘을 다해 도망가기 시작해. 얼마 가지 못한 채 화를 내며 쫓아온 김일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 그때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거야. 살해를 하고도 분이 풀리지가 않더래. 그래서 피해자를 차 트렁크에 옮긴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어. 김일곤은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채로 그 차를 몰고 다닌 거야.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아다닌 거지. 그런데 그 서울에서 뜻밖의 사고를 쳤어. 아, 뺑소니? 뺑소니요. 이게 밝혀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도주한 것 같아. 맞아. 하지만 김일곤은 멀리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증거인멸을 위해 차에 불을 지른 거야. 대체 왜 김일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한 걸까? 영등포에서 시비가 돼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무죄가 나왔고 자기는 벌금 50만 원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자기는 억울했던 거예요. 김일곤은 먼저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킬 계획을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여성이 성준 씨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거야. 가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 둘이 만났을 때 성준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거지. 그냥 각본을 쓴 것 같은데 혼자 머릿속으로 드라마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거 수사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더 있어. 김일곤이 검거됐을 때 칼 2자루와 함께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 뭐야? 어? 사람들 이름이네? 총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저를 재판한 판사, 저를 입건한 형사, 그리고 자기하고 시비했던 그 업주,
그다음에 나를 무시했던 간호사, 나한테 혜택을 안 준 동사무소 직원, 자기가 손을 봐야 될, 죽여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 와서 자백하는 거죠. 그게 살생부라고. 섬찟하죠. 자기가 죽일 사람을 명단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일곤은 이 살생부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 아,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한 거야? 다 못 죽여서? 난 아직 더 살아야 돼. 난 더 살아야 돼. 난 더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얼마 뒤에 재판이 시작됐어. 이번에 기소된 혐의만 무려 13개야. 강도살인, 특수 강도 미수, 일반 자동차 방화, 살인 예비,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체 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강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와, 너무 많아. 김일곤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자 김일곤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 잠깐만요. 다들 저한테 사형 주려고 여지껏 저를 모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저한테 사형을 주세요. 진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 정말 럭비공 같은 사람이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해자 김일곤은 28명의 명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평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래된 김일곤의 메모엔 1992년 자신을 수사한 형사와 재판한 판사, 그동안 다녔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28명의 이름이나 직업이 올라 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는데 김 씨는 이들을 죽이고 싶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메모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범죄 피해가 확인된 사람은 없다면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35살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유전자가 차에 남아있을까봐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일산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다 차만 훔쳐 달아난 지난달 24일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거된 뒤 한 끼도 밥을 먹지 않으면서 자세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물이라도 건네면 죽을 건데 물을 마시냐며 혼잣말을 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는 김 씨가 대인관계가 전혀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이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오늘 오후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일곤은 이른바 살생부 속에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살의를 거침없이 표시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3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일곤은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를 타기 전 과거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영등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내가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금 50만 원 내려줬고. 또 그 사건의 상대방인 김모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놈을 이래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김일곤은 검거 당시 자신을 붙잡은 형사와 징역형을 내린 판사 등 28명이 적힌 메모지 2장을 갖고 있었는데 김 씨도 그 메모지에 포함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일곤은 메모에 적힌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해 이 명단이 이른바 살생부란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김일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일곤이 살해 사실 이외에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해자 김일곤이 피해 여성을 납치한 건 살해하려던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김일곤은 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면서 누군가를 향해 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놈을 위해 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김 씨는 지난 5월 김일곤과 차로 변경 문제로 다툰 폭행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김일곤은 30대 여성을 납치한 것은 당초 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노래방을 하는데 도우미 자리를 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연락하게 해서 김 씨를 유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납치 과정에서 여성이 도망치려 했고 소리를 질러 살해하게 됐다고 김일곤은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로 인해 폭행 사건 당사자인 K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울분에 시체를 일부 파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은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김 씨를 7차례나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며 시비를 벌였고 흉기를 갖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일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28명 명단에도 김 씨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김일곤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일곤은 수형생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온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김일곤은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 검증에 임했습니다. 폭행 시비에 연루된 김모 씨를 언급하며 사리를 드러내던 이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시신이 있던 차 트렁크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과정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현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부탄가스통은 원래 차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퇴근 계속 못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퇴근시켜주셨고요. 근처 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까지 낸 김일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렸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상경한 김 씨는 배달 일을 하며 살아오다 생계형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강도와 폭행으로 범행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전과 22법, 무려 18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면회 기록이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김 씨는 대인관계가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비면식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경찰은 올해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